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랩 승무원 토익 700 플러스의 저자 켈리입니다. 저희 지금 영어 면접 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영어 면접 기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로 영어 면접 있으니까 빨리 보자라고 해서 아마 한꺼번에 휘몰아쳐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때 기출 질문 가지고 답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접 대비하시는 것처럼 영어 면접도 노트를 만들어 두시되 아마 영어 면접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미리 표시해 놓고 나중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어 면접할 때는 한 분이랑 국내 D항공사 기준으로요. 그래서 한 분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그날 영어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까지, 임원 면접까지 보시게 되실 거기 때문에 영어 면접에 너무 큰 긴장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내가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영어 면접에서 알아볼 주제는 근무나 경험과 관련된 답변 템플릿입니다. 안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항공사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왜 승무원이 되고 싶니? 라는 그 동기에 관련해서 묻는 것과 그래서 어떤 일 경험 혹은 어떤 너가 근무했던 경험이 있니?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니 등등등 서비스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답변, 질문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나 어떤 근무 경험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키포인트 표현들 가지고요.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고 최대한 저는 일부러 길게 답변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뷰 가셔서는 3문장, 4문장 정도로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문장이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오늘 영어 면접 기출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들이 경험 있으세요? 아무래도 근무 경험에서 어떤 거 배우셨어요? 어떤 근무 경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Do you have any work experience?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근무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Do you have any work experience in the service industry?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비스 분야에서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경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What did you learn through your work experience? 역시나 우리 work experience에서 근무 경험에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됐는지 물어보거나 What is good service to you? 당신에게 좋은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이건 좀 난해한 질문이다. 그죠? Can you tell me about the time you had to deal with a difficult customer? 그래서 좀 어려운 고객, 한마디로 조금 까다로운 고객을 처리했던 혹은 다루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혹은 What do you do when you make a mistake at work? 직장에서 미스테이크 했을 경우에 실수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근무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답변 패턴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셔도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은요. 키 익스프레션을 좀 미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영작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어떤 직업군에서 A라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업무 영역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I was responsible for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was responsible for 그리고 이 A 자리에는 어떤 업무인지 업무를 여러분들이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xpression 좀 보죠. I wa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all the guests. 모든 손님들의 안전을 담당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객실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safety, 고객들의 안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시다면 그 스크립트 만드실 때 꼭 끼워 넣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I was responsible for the safety and comfort of all guests at pool. 그래서 수영장에서 고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여기 safety에 더해서 A and B라고 두 가지를 담당했다라고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묘사를 하네요.
아니면 I was responsible for the comfort and safety of all guests at the pool as well as lifeguard functions. 그래서 자기가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고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점점 문장이 길어지죠. 물론 문장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애시당초 문장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요. 아예 처음 문장처럼 짧지만 간결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I was responsible for 나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담당했던 일을 묘사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taught me about B. A가 저에게 B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흔히 이 A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실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만 들어갈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어떤 사람에 대한 좀 칭찬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 배웠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A 자리에다가 사람을 넣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문장처럼 어떤 경험을 아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B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 B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about treating customers with respect. 고객들에게 존경을 담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서비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들어가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A라는 경험이 나에게 B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건데요. 흔히들 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영작을 해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I learned, 나는 배웠다 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expression, 그 example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I learned, 내가 배웠다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답변을 쭉 보면 전부 다 I, 주어가 다 I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들으면 굉장히 얘는 자기중심적인 애구나. 모든 말이 다 제가 self-centered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도 전략적으로 스크립트를 좀 만드시는 거라면 사실 객실 승무원으로서 나 이러면서 나만 중요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 구조,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한두 번씩 써 넣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초이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표현 보죠. Even though A, 뭔가 어려움을 얘기할 때 A였음에도 불구하고 I tried B, 저는 B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언제 쓸 수 있냐면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약간 극복하려고 하는 이그젬플을 줄 때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even though 주어 동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는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주어 동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even though the customer was upset, 고객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I tried to listen to her. 저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여기서 upset 같은 거 angry보다는 upset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객이 화가 나셨을 때라고 할 때 even though the customer was angry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upset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좀 내추럴,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sten to라는 것이 이야기를 경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서비스의 기본이 되니까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even though the woman was upset, I listened to her complaints and tried to understand her point of view. 그래서 listen to를 넣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죠. And tried to 이거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understand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문장으로 좀 길게 만드실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만이라는 complaints라는 단어 잘 보시고요. 그래서 동사가 complain이라고 하면 complain,
불만을 제기하다라는 동사죠. 명사로 만들 때는 t를 붙여서 complaints라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처할 때라고 한국말로 할 때는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처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complai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사고요. 영어로 쓰실 때는 complain이 아니라 complaint to 하나일 땐 to, 여러 개일 땐 to라고 해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뭐랄까요? 콩글리시? 이렇게 이제 약간은 좀 한국화된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어 선택해서 조심하시면 훨씬 유창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모범 답변 한번 볼까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work experience? 근무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책에 있는 여러 개의 답변 중에서 먼저 하나 뽑아봤는데요. Well, for 3 years in the university, I had a part-time job as a pool guard. As I was responsible for the comfort and safety of all the guests at the pool, I had to practice safety drills every morning at work. 그래서 언제 이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I was responsible for 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좀 어필하는 표현들을 썼네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had to greet all the guests and offer assistance and ensure the cleanliness of the pool.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또 다른 일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고요. Well, most importantly, I learned how important customer safety is, which I feel will be a useful experience for me as a flight attendant. 그러면서 여기서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때 여기서 키워드는 safety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safety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래 보니까 safety 진짜 중요하고 내가 그거 되게 잘하는데 내가 flight attendant로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야 라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작성을 했군요. What did you learn through your work experience? 일을 해본 경험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라고 하는데요. Well, I learned a lot that will suit me when I'm a flight attendant for your company. Probably the best thing I have learned wa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with team members. 그러면서 앞에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다면 well,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importance of 이하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는 communication의 중요성입니다. 라고 했네요. Well, I believe being able to work together and assist each other is key to a company's success.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 문장도 굉장히 깔끔했죠. What is good service to you? 좋은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굉장히 좀 답변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서비스가 뭐예요?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묘사해 보세요. 아니면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굿 서비스는 뭐 고객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뭐 고객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게 해주는 거다.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변을 담으시되 여기서는 좀 뭔가 키워드가 good service is all about 여기서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 Well, good service is all about B. 이렇게 얘기하면 good service라는 건 B에 관한 것입니다. Keeping the customer happy by helping them quickly. 빨리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Just the other day. 그러면서 자기가 example 어떤 일이 있었는지. Well, I went to a store to get new clothes for my interview. Well, I had trouble finding what I needed because there were so many items. But when an employee saw me wandering around, she came to help me right away. 그래서 자기가 옷가게에 갔는데 뭘 찾아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있었더니 직원이 와서 도와줬다. Then she quickly directed me to the section I needed. I felt that she was caring and I had a good impression of the store.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라고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분 좋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풀어내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장소 혹은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뭐 그 가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다.
했다. had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가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an you tell me about the time you had to deal with a difficult customer? 까다로운 고객을 대해야 했던 시간에 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승무원 인터뷰에서 한 번은 대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아무래도 그 좀 까다로운 고객들 때문에 속상한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제 조교들도 저의 전직 조교들도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거 혹은 이러한 좀 까다로운 고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처리한 뭐 그런 멘탈이 있는지 이런 걸 한 번은 체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까다로운 고객을 대해야 됐던 시간이 없다. 내가 만약에 아르바이트 자체를 안 해봤다. 그러시면 뭔가 의견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좋지 않은 관계의 사람을 이렇게 좀 다루었던 혹은 딜링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Well, I received a rude phone call once when I was working at a department store.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했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내가 이제 department store에서 일했었고 그때 뭔가 좀 전화가 굉장히 무례한 전화를 받았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I was calm, so it didn't offend me. I made sure to listen and understand what the customer wanted, so that I could solve the problem. 그래서 뭐 여기서 항상 나오는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일단은 침착하게, 나도 같이 화내면 안 되니까 침착하게 그리고 listen to 천천히 잘 듣고 and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아니면 달랠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내가 했다. And that's how I handle every customer. 그런 식으로 나는 모두를 이렇게 다룬다. I listen so that I could understand and care about the problem. 그래서 그 문제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뭐 물론 여기에 solve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굳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까다로운 고객을 대할 때 나의 자세가 어떤지, 나의 대처 방안이 어땠는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I was responsible for 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묘사하는 표현들도 한번 봤었고요. A has taught me A라는 것이 저에게 B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라는 내가 근무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봤던 모범 답변 이외에도 여러분들 교재 부록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익스프레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게 좀 시나리오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익스프레션 다 가져다가 한번 스크립트 미리 만들어 보시고 소리 내어서 웃으면서 영어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 너무 좋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촬영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러분들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